안녕하세요. 작가 김은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장 5꼭지 지금이 인생 2막 준비 적기다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삶의 열정이 식는 것은 두렵다. 해민스님. 직장인들의 유행어 열전 중에 사필규정이란 용어가 있다. 40대에는 반드시 정년퇴직한다는 뜻으로 통한다. 사필규정은 고사성어로 원래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요즘 직장인이 애환에 담긴 말로 패러디하여 사용되고 있다. 100세 시대에 40세에 퇴직한다니 얼마나 슬픈 현실인가. 내가 40세일 당시 한국은 IMF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다.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경제가 크게 위축되었다. 나라 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은 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국민들이 내놓은 금을 정부와 기업이 사들여 외환과 바꾸는 식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금 모으기 운동은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라고 불렸다. 나도 당시 행운의 열쇠와 자녀들 돌반지 모아둔 것을 내놓았다. 내가 근무하는 회사는 특수업종이어서 그나마 영향을 덜 받았다. 다행히 명품 프로젝트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시기였다. 명품 프로젝트에는 많은 개발 인력이 참여하고 있었다. 3년 후 명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자 여유 인력 문제가 발생했다. 연속적인 신규 프로젝트가 없어 개발 인력의 재배치가 요구되면서 많은 인력이 타 지역 사업장으로 이동을 했다. 이런 상황을 예상이나 한 듯 몇몇 준비해온 직원은 창업의 길을 선택했다. 통계청이 2019년 12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고용률은 전년보다 0.6% 떨어졌는데 이는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하락한 것이다. 전체 인구 대비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경제활동 참가율도 40대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40대 취업자 수는 12만 8천 명, 지난해 한 해를 통틀어서는 16만 2천 명이나 줄었다. 이들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늘어나거나 오른 것은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 인구다. 40대의 쉬었음 인구는 2018년 12월 19만 6천 명에서 2019년 12월 24만 명으로 4만 4천 명 늘었는데 증감률로 따지면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한 것이다. 40대의 쉬었음 인구는 해당 연령대의 실업자보다도 많다. 즉 통계청의 고용동향 조사에서 취업한 상태도 아니면서 구직 활동을 하지도 않아 사실상 구직 단념 상태인 사람이 40대 전체 인구 826만 8천 명의 3% 가까이 된다는 계산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40대가 위기라고 한다. 고용률도 떨어지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떨어지고 늘어난 것은 쉬었음 인구라는 것이다. 경제의 중추가 되어야 할 40대의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이다. 지금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태가 경제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코스피 지수가 3월 13일 장중 1700선으로 내려갔다가 1771.44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500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와 524로 마감했다.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옵션 가격에 반영된 향후 시장이 기대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로 코스피가 급락할 때 급등하는 특성이 있어 일명 공포지수라고도 불린다. 이날 미국의 9.11 테러 이후 18년 6개월 만에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고 공포지수가 장중 8년 7개월 만이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이다. 이처럼 사회 분위기는 40대 직장인의 마음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당신이 용기와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손성곤 대표가 운영하는 직장생활연구소의 홈페이지에 통계 분석자에서 전기기술자로 직업을 바꾼 남자의 사례가 실려있다. 김 씨는 대학 02학번으로 학부를 거쳐 대학원까지 통계학 공부를 했다.
한국에서 통계를 공부했다라고 인정받으려면 최소 석사까지는 공부를 해야 했다. 대학원 시절에는 우수 논문으로 총장상도 받았다. 첫 직장에 입사 후 일 자체가 싫지는 않았지만 당연한 일들을 가지고 논리를 억지로 만드는 것이 힘들었다.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많았는데 상사가 보고서를 쓱 보고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 뭐 신선한 거 없나? 색다른 거 없어? 혹은 야, 자동차 바퀴가 둥근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 왜 맨날 내용이 똑같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 김 씨는 회사가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당장 위 선배들을 보아도 정기 인사 이동에 앞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을 보았다. 40대 초중반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서지 않으면 회사 안에서 미래를 생각하기 힘들었다. 회사에서 임원을 달 만한 능력도 되지 않아 보였고 정치나 인간관계 이 모든 게 쉽지 않았다. 특히 자신이 했던 데이터 분석은 회사에서는 일이 되지만 이를 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그렇다고 회사에서 버틸 때까지 버티다 한계를 느껴 나가게 되면 더욱 큰 인생의 모험을 하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일을 새롭게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회사에 기대하기보다는 새로운 직업에 대한 고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몇 개월을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아버지가 하는 전기기술자라는 직업이었다. 퇴직 후 아버지와 일하면서 전기기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현재 자신이 다니는 회사 업무의 실증을 느끼거나 상사와의 마찰로 인하여 고민하는 직장인이 많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내가 하는 업무로 인생 희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전직을 하거나 이직까지 생각한다. 대학원까지 나온 스펙이지만 인생 희망을 지켜줄 수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생 희망에는 수입이 얼마가 되느냐는 문제되지 않는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 관건이 된다. 그래서 이직을 검토하지만 직장인으로만 있던 내가 다른 분야를 해야 하는데 마흔이 나이에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갈등으로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때 김씨 사례처럼 아버지 찬스가 있다는 것은 든든한 지원군이 된다. 아버지에게 일을 배울 수 있어 자신이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아버지의 인맥까지 물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대학원까지 나오고 유명 회사를 다니다가 현장 노가다 일을 하겠다고 결정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당신도 김씨처럼 스스로 자신을 분석을 해보기 바란다. 김씨는 회사에 오래 있으려면 후배들과 경쟁을 해야 하고 윗선에 정치해야 하는 것을 싫어했다.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퇴직하면 안 되겠다 판단했다. 직업 안정성으로 전기기술자가 좋겠다고 판단했다. 건강 유지만 된다면 스스로 은퇴 시기를 정하고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경험이 쌓여 자산이 되는 기술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만일 당신이 직장인으로 임원을 달거나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인생이막에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아버지 찬스가 없는 당신은 새로운 직업을 개척해야 한다. 당신의 인생 후반을 위하여 작성한 간트 차트를 꺼내보기 바란다. 새로운 직업에는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휴대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한다. 김 씨의 경우는 전기기사 자격증과 아버지의 30년 경력이 차별화 포인트가 되었다. 또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하여 휴대폰에서 자신의 업체명이 검색될 수 있도록 했다. 당신은 이미 직장 생활에 익숙해져서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꼭 변화를 해야 하냐고 망설이고 있다. 당신 마음속의 부정적인 생각은 떨쳐버려라. 당신은 새로운 직업을 위한 생각의 변화와 자기개발이 필요하다. 세상도 10년 주기로 변한다고 했다. 요즘은 기술의 발전과 환경 변화로 더 빨리 변하고 있다. 주변에서 황혼이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고 싶을 것이다. 인생 후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당신의 삶은 내리막을 걷게 된다. 그때 가서 당신이 가정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당신 차례가 된다. 당신의 인생 후반을 위한 간트 차트를 꺼내보라.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지금이 바로 당신의 인생 이막을 준비해야 하는 적기다. 준비된 자가 될 것이냐 아니냐는 당신의 몫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